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이 전일의 시장의 모습이 참 특이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높여 나가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급등하는 테마들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이제는 시장이 저점을 찍고 좀 반등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오늘의 시장은 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S&P 500 지수의 150여 개의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이번 주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발표를 내놨고 이에 따른 기대감과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테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알아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간밤에 미국 증시부터 오늘 국내 증시까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존스 0.62%, 나스닥은 0.93%, S&P 500 지수는 0.73%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국채금리도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조금 안정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제너럴 일렉트릭, GM과 코카콜라 등이 있고요. 또 우리가 주목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순이익과 매출은 늘었지만 클라우드 영업이익이 다소 주춤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면서 시외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상승했는데 이 부분 주목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35,0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 안전자산에 쏠렸던 투심이 어느 정도는 좀 주식시장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흐름이 장중에 이어질지 계속해서 포착해 보시죠. 자, 현재 시각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보합권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35% 하락하면서 2375.4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0.62% 하락입니다. 780.1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볼까요? 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수 물량들을 늘렸었고요. 외국인은 또 코스닥 시장에서 담아주면서 코스닥이 2.7% 넘는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많은 물량을 담아줬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에서 1,191억 원, 207억 원 대거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7,800원대로 지금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각각 1,937억 원, 1,07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시장이 어제와는 또 상반된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죠. 이 시각 급등하는 테마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방산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보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유지 보수에 대한 매출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방산주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양국의 긴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민간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과 MOU 등의 경제 협력 방안 등이 또 방산주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동 지역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사우디 방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된 수혜주 내용들 살펴볼 수 있고 오늘 음식료 테마도 일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장주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듬지팜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우듬지팜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스마트팜 관련주입니다.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고 있는 지금 농림식품부 장관이 스마트팜에 대한 진출 확대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관련주들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오늘 반면에
많은 2차 전지주들은 하락합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리튬 가격 하락에 따라서 2차 전지 생산과 리튬 쪽에 하락세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검색어 상위 종목에 엑스게이트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보안 관련주로 5% 이상의 강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한싹이라는 종목이 오늘 반등이 나타납니다. 21% 정도의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라는 종목도 지금 테마 주격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6%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 이후에는 또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KBG가 지금 1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음식료 업종에서 지금 11% 정도의 강세 급등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HPSP가 7% 정도의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제약주 안에서는 신신제약이 호재로 인해서 10% 이상 상승하고 있죠. 어제 유진기업과 YTN의 급등세가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YTN이 유진기업에 이제 매각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새 주인을 찾게 되는 과정이죠. 그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종목 안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2.85%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들이 그래도 이 미국 기업들의 호재를 이어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좀 테마 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 가봐야 되겠죠.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장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의 기대감을 좀 쭉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살아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대상 수상과 실전대회 다수 우승 경력의 명승부사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증시가 좀 어렵지만 저는 이제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만 투자하면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요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돈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돈이 주식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만 보시고 종목을 좀 교체해봐야 된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좀 강하게 요 종목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이제 답이 나왔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의 좀 이 끓고 있는 답답한 속을 좀 속 시원히 해소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시장인데 과연 좀 저점이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갑자기 장 후반 들어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증시가 그러면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을지 멘토님 여기에 대한 답이 뭔가요? 네. 지수는 못 간다고 봐요. 지수는 아쉽네요. 이미 차트적으로도 추세가 이탈됐고요. 어제 반등은 쇼커버성 반등이 있지만 지금 장에 이미 과거 작년에 좀 꺾였던 3,300에서 꺾였던 부분에서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도 꺾이고 그다음에 게임주 특히 제약 바이오주들도 많이 꺾이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좀
고점을 친 게 또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돈이 피신할 곳은 똘똘한 한 채다. 똘똘한 한 채다. 요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코스닥 지수가 이제 뭐 더 많이 빠지기도 어렵고 코스피도 더 많이 오르기도 어렵고 이런 사이클 상에서 종목 전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딱 두 가지다. 네. 이제 과거 제가 2차 전지를 말할 때 2차 전지가 막 올라갔을 때요. 네. 2차 전지는 저녁 10시 정도 된 것 같고 반도체는 오전 12시 정도 된 것 같다 했는데요. 네. 지금은 반도체 장비가 오후 6시예요. 네. 이거는 더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피어나는 섹터가 있는데요. 그것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가 갑자기 새벽 5시에서 오후 6시로 좀 많이 갔는데요. 새벽이 아니라 네. 예, 그것이 제가 이제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보니까 네네. 120% 수익이 넘었어요. 아, 그새. 그게 이제 3월 네. 달이었어요. 3월 달. 제가 네. 이때 당시에 3월 달에 이날이죠. 하나마이크론을 제 카페와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날 보면은 21%가 올랐어요. 근데 증시가 안 좋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전일 21%가 올랐기 때문에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주식을 못 살 것이다. 그래서 이걸 사야 된다. 반도체 무조건 사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 급등할 때 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더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섹터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답은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저점을 찍었다, 이제 반등이 나온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 안에서의 횡보세를 이어가겠지만 사실 섹터가 중요하다, 그 테마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꼭 잡아야 되는 테마가 있고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같이 명승부사 멘토님과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저희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장중 실시간 대응이나 종목에 대한 전략들 잡아가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같이 입장하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이렇게 지수가 좀 반등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좀 뭔지도 궁금하고요. 뭐 차트로 좀 분석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네. 지수가 많이 내렸습니다. 제 차트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도 어제 자리를 이탈하기가 어려운 자리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에서 그렇지만 이제 보면은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추세 자체가 코스닥의 경우 뭐 일목에서 주봉에서 역전 신호가 났습니다. 완전히 꺾였다 볼 수 있고요. 반등이 나와서 오르지만 이제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막 많이 오르기도 많이 내리기도 어렵다. 근데 내리는 쪽에 장기적으로 좀 더 내릴 수 있는 쪽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 이유는 좀 과열되었던 코스피나 이제 2차 전지 쪽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의 이제 하락 포인트가 좀 남아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이제 그쪽이 빠지면서 저는 반도체 장비랑 또한 요 시간대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번에 중동 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자금들이 또 음식료 업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그래서 그쪽이 이제 음식료 업종은 아침 9시 같아요. 아침 9시. 네. 반도체는 이제 저녁 6시 정도라면은.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음식료 업종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개인들의 신용 물량 매매 같은 것들이 반대 매매로도 좀 많이 작용을 해서 증시는 급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증시는 좀 꺾일 기미를 또 보이고 있다. 게다가 2차 전지까지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 유의하면서 이제 음식료 업종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보기 전에 뭐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도 지금 급격한 상승과 함께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6시 정도 됐다라고 보시는 거는 이거 언제 정리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주식이 오늘 구글 같은 경우 시간에 6%가 빠졌습니다. 네. 거의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것도 다 왔고 특히 저는 테슬라의 경우 이 헤드앤숄더의 패턴으로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 주주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쉽게 오르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저는 반등시 비중을 줄여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이 엔비디아 같은 건 추세가 살아있어요. 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지수가 더 많이 빠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는 이 삼성전자가 우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걸 한번 꺾어보려고 했는데 이 삼성전자는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자체가 최근에 나왔던 이 추세선 저점 자리, 이 자리를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6만 7천 원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이런 그림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공매도 세력도 많이 들어왔는데 포기하고 나갔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제가 지금 네. 시장을 보면은 채권 수익률이 과대평가됐다고 하면서 지금도 낮다고 하면서 숏을 쳤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숏을 쳤던 그분들이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아. 엊그제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수익률이 더 오르겠다라고 평가를 해서 숏을 쳤던 빌 에크만 같은 분들이 그냥 나갈래. 한마디로 이제 그분들은 어깨에서 판 거죠. 네. 채권이 더 올라가도록. 그래서 시장을 이제 방어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안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네. 또 이제 제가 새롭게 아침 9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음료 세터.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한 것도 있을 정도로 네. 그쪽도 이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픈 채팅방 안에 계셨던 분들은 이 하나 마이크론을 매수를 하셔서 어제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의 수익률을 챙겨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하나 마이크론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반도체 종목 중에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 그리고 오늘까지 지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종목 안에서도 이제는 좀 추세가 꺾인 종목 그리고 아직까지 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이렇게 좀 분별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이 반도체 안에서 또 똘똘한 종목들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셔야 되겠죠. 반도체가 이제 오후 6시라고 하셨고 또 이제 이른 시간인 아직 아침 9시인 음식료 업종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식료 업종 중에 오늘 우듬지팜이라는 종목이 좀 상한가 기록 중인데 사실 이게 뭐 스마트팜 관련주이기 때문에 음식료로 분류하기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금 카타르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좀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또 육계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료 업종 좀 좋게 보시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2차 전지도 과열을 한번 나왔었고 네. 또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아직 과열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열광할 정도로 오른 적이 없는데 이 음식료 업종이나 나머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 순환 사이클이 음식료 쪽으로 오는데요. 자, 우둔지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호재 요인으로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보면 이제 카타르 스마트팜 판로에 대해서 요 얘기가 있었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카타르에 그쪽은 사막이다 보니까 스마트팜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가 토론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적으로도 이 회사가 순이익이 나고 있는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오늘 상한가 쳤지만 3,500원 이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게다가 좀 아쉬운 얘기긴 합니다만 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우 농가분들이 어려우신데 럼피스킨병이 지금 창궐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좀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병아리라든지 네. 닭 가격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소고기를 먹기가 좀 꺼림직하니까 네. 닭이라든지 다른 돼지라든지 네. 이쪽을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하림이라든지 이런 쪽을 마니커, 보면은 뭐 이런 마니커 종목? 이런 네. 쪽을 보면은 이 장기적으로 워낙 장기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림이라는 뭐 기업도 좀 힘들었지만 그렇게 보고요. 오늘 보면은 또 이거와 비슷하게 관련해서 음식료에서도 뭔가 이제 빙그레라든지 제가 좀 좋아하는 농심, 삼양식품 이런 쪽이 많이 오르네요. 삼양식품이 3.4% 오르고 있고 빙그레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빙그레도, 네. 빙그레 웃고 있죠. 네, 빙그레 웃고 있는데요. 네. 최근 추세를 잃지 않는 유일한 종목들이 음식료 섹터입니다. 그래서 음식료 섹터는 저는 이제 시작되는 초기 모습이다 좀 봐지고요. 초기 모습에서 이 자금들이 이쪽이 자꾸 오르게 되면요. 삼양식품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좀 친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쪽이 계속 오르다 보면은 2차 전지처럼 또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는 시기가 올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침 9시인 음식료 업종은 자기 포트에 무조건 비중 40%라도 좀 30%라도 담으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으로 이제 순환이 돌아줄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뭐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 선별을 해야 되긴 하지만 대표적인 음식료 업종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에도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이 경기가 불황이 찾아오게 되면 뭐 라면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오른다고 하시면서 농심이나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눌렸는데도 이런 종목들이 잘 버텨주고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네. 담아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삼양식품이랑 농심 중에 또 어떤 종목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두 종목 다 어제 자리를 저점을 깰 확률이 어제 저점을 깰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요 방송 말고도 다른 방송에서 좀 요 두 종목을 편입했습니다. 농심이랑 삼양식품 어제자입니다. 네네. 차트는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면서요. 이제 라면주들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수출주입니다. 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두 종목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증가율이 요 삼양식품의 경우 뭐 이런 불황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률이 30% 이상, 영업이익이 30%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농심의 경우도 1,700 영업이익이 1,170 분기당 1,175억 원이에요.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카카오로 칩시다. 카카오랑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게 네. 농심이고요. 예, 카카오는 오히려 실적이 줄고 있는데 농심이나 삼양식품은 영업이익이 200%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배가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K 열풍이 불면서 이쪽에 이제 라면 기업들이 새롭게 이제 수출 효자 상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저요? 저도 좀 옛날 사람이라 저 그냥 신라면이 제일 좋더라고요. 신라면 그런데 맞아요. 신라면도 좋아하고 취향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요즘 라면들이 왜 이렇게 매워요? 진라면 순한 맛 좋아하시는구나. 예. 요즘 분들은 취급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 세대랑 또 다르다. 너무 네. 매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네네. 이제 불닭볶음면, 저희 간접 광고 아니고요. 네네. 불땡볶음면, 네, 불닭볶음면. 불땡볶음면 인기 같은 많죠. 경우 이제 해외 시장 공략의 성공적인 사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최초의 라면 기업이 어딜까요? 삼양일까요? 농심일까요? 삼양라면. 어떻게 아세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예. 옛날 분이신가? 이렇게 또 들통이. 네. 예,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기업은 삼양라면입니다. 삼양식품이고요. 그 이후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농심이 나온 건데요. 최초의 이제 라면 얘기를 좀 해본다면요.
라면 역사가 처음으로 라면의 기원은 중국이라 그래요. 네. 중국에서 이제 라면이 아니라 남면이라는 명칭으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일본에서 그것을 보고 인스턴트화. 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망 이후에 국민들이 배고프니까 그 먹거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좀 배포를 했는데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삼양식품이 우리나라 최초로 삼양라면을 만들어서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다 가가지고 제발 알려 주십시오 해서 삼양라면 회장님이 네. 그걸 배워와가지고 그 모토는 우리 국민들, 배고픈 국민들을 따뜻한 한 끼를 싸게 대접하겠다라는 취지로 했던 기업인데요. 그런 착한 기업이 주가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연봉을 보겠습니다. 연봉. 매해 오르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그러네요. 삼양라면을 했어야 돼요. 진짜. 매해 오르고 있어요. 예전에 1,000원, 뭐 10,000원, 20,000원대에서 지금 벌써 20만 원까지 상승을 주고 있는데 이 성장기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농심도 보면은 농심의 경우도 실적이 증가하면서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네요. 근데 농심이 좀 더 차트를 보면은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지 않고 삼양라면보다 뭔가 약간 못하구나라는 그래요? 느낌이 있죠. 예, 추세가 다르잖아요. 네. 삼양식품은 추세가 강하잖아요. 더 획기적으로 그러네요. 예, 회사가 좀 뭔가 지금 변혁기에 있다는 네, 거예요. 네. 아주 뭔가 회사에 대운이 들었다. 삼양식품.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PER이 7배 수준입니다. PER이 7배면은 상당히 저평가죠. 네. 그리고 해외 유튜버들이 요 챌린저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불닭볶음면은 뭐 영국 땡땡 유튜버, 네. 영국 남땡. 뭐 이런 영국 남자. 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요? 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 남자가 최고야. 그래서 아니 그분이 영국 분 재밌더라고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분이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재밌다고요? 네. 네. 어쨌건 인기가 많죠. 네. 그런 데서도 이제 이런 식품을 먹는 거를 챌린저로 하기로 하면서 좀 열풍이 불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전 세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파는 이 불닭 땡땡면이 맛있다 그래서 역직구 열풍이 불었습니다. 맞아요. 역직구. 그러니까 외국에서 파는 거를 우리나라 상품을 외국에서 맞아요. 사오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게 해외 전용 불닭 땡땡면인데 거기에는 이제 얌이라고 들어있대요. 얌이 뭐냐면 똥냥꿍에서 얌이라는 거죠. 좀 신맛이가 매운맛 뭐 이런 것들이 첨가돼 있어서 맛이 외국 현지인들을 겨냥한 맛인데 한국 사람들도 요즘에 고수라든지 네. 예. 중국말로는 샹차이라고 그래요. 샹차이, 고수나 이런 거를 저도 안 먹었었어요, 예전에. 중국에 제가 한 6개월 있었는데 5개월째 되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이제는 맛있어.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면요. 요 식품주, 삼양라면이나 농심주들이 지금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저는 증시가 그렇다고 대형주가 크게 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 자금들은 식품주. 예, 식품주로 몰릴 수 있다고 하는데 벌써 실제적으로 뉴스도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음식료주로 돈이 피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포커스를 음식료 쪽으로 돈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미리 좀 맞춘 것이죠. 이 결국은 이제 반도체도 좀 더 오르면은 사실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비주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돈들마저 또 갈 데가 없어진다면은 2차 전지 반도체 또 뭐 바이오 여러 가지들이 네. 작은 금액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쪽은 음식료 올릴 쪽이다? 수 있는 주가는 음식료 쪽이다.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옛날 이야기를 해 주시듯이 너무 재미있게 또 라면의 뭐 전반적인 부분들 역사부터 특징까지 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게 있는 게 이 삼양식품 주가를 보면요. 이게 언제죠? 8월 14일 급등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때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는데 보통 주가가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하면 언젠가 그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삼양식품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언젠가 내려오지 않을까?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예, 내려오지 왜요?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주도주들 이제 보면은 주가가 이제 급등주 테마주들은 네. 고점 치면 내려와요. 네. 근데 제가 보는 차트에서의 주도주라고 보는 주식들은 잘 안 내려옵니다. 차트적으로 좀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자, 삼양식품이 이날이죠, 이날. 이게 뭔가 8월 달. 이 양봉이 초전도체처럼 이렇게 서로 떠 있어요. 예, 뜬 다음에 네. 이 볼렌저 밴드가 갭을 다 메우고 어. 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구름대 일목에서도 이 구름대가 강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를 보시면은 이제 일목 균형표에서는 이 지지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볼렌저 밴드라고 하는데 이제 볼렌저 님이 만드신 거겠죠. 볼렌저 밴드 일봉도 이렇게 누워 있어서 이 단단한 벽을,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고 내려가기가 어렵다. 이거를 깨는 일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 이 삼양식품이랑 비슷했던 한미 사이언스라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미 사이언스라는 주식을 좀 추천을 말씀드리면서 요 주식이 저는 삼양식품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렇게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네. 이제 14,000원에서 4만 원까지 오르고 이 볼렌저 밴드 하단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흐름을 이렇게 만든 이후에 대상승이 나왔는데요. 어마어마한. 네. 뭐 그런 상승이 뭐 라면 팔아서 나오긴 쉽지 않겠죠. 그것처럼 이제 주가가 결국은 더 많이 올라갈 주가의 종목들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쪽을 좀 장기 투자해야 되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요. 삼양식품과 함께 농심도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볼렌저 밴드 하단이죠. 그러니까 저도 주식을 뭔가 매수할 때는 이 밴드 하단에서 매수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3일 동안 예를 들어서 안 움직이다가 오늘은 올라갔죠. 3% 네.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밴드 제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 제가 이런 설명과 함께 차트 기법들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좀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 볼렌저 밴드 하단에서 매수를 합니다. 상단에서 매수라. 자, 주식이 단기로 상단에서 매수를 한다. 내려오면은 손실이 많이 나겠죠. 근데 이 하단에서 매수하. 이 볼렌저 밴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 볼렌저 밴드입니다. 요 볼렌저 밴드가 막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거 너무 가르쳐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요거를 좀 강하게 얘기 드릴게요. 한번 급등 이후에 기다려야 돼요. 네. 주식이 급등하면은 이 볼렌저 밴드 하단이 여기 있잖아요. 이 하단하고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단이 닿아서 여기 닿았죠, 이날. 네. 하단 닿은 날. 이런 날은 빠지고 있지만 이 볼렌저 밴드가 45도 각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죠. 45도 각도로 이렇게. 이걸 맞고 내릴 확률이 상당히 적어요. 그럼 거기서 매수를 하면은 기다리면은 올라가겠죠. 기다리는 겁니다. 또 이제 지금도 볼렌저 밴드 하단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다시 상단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 하단을 깨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은 증시는 하단을 다 깼죠. 코스피도 네. 다 깨고 2차전지 다 깨고 다 했는데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삼각 수렴 이후에 장기 상승으로 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요 음식료주들 농심이나 요 삼양식품이 좀 조정 올 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요. 네. 또 코스닥 지표도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듯이 네. 어제 주봉 반등이 다 나왔어요. 웬만큼 업종을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봉을 보시면은 이 하락 중에 나올 수 있는 반등의 목표치가 783 정도입니다. 그게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너무 빠져서.
다음 주부터는 하락 목표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코스닥도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락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일목균형표와 볼린저에서 말해주는 이 일목균형표라는 건 특히 이제 일목선사께서 이 일목균형표를 전수를 해주면서 친구분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돈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제일 많이 낸 분인데 네. 네가 이걸 필요로 한다면은 이거의 가치만큼 너가 지불을 해야지 네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말하면서 결국은 그분은 돌아가시고 했지만 그것을 받은 분도 그 일목균형표를 따랐더니 수익을 봤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자리는요 코스피도 이 반등이 거의 코스닥도 반등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 종목들이 빠지면은 풍선 효과로 음식료 업종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표를 이용한 차트 설명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결국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수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중요한 섹터나 업종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다음으로는 음식료 업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이런 수익률을 또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명승부사 멘토님과 앞으로 쭉 함께 하시면 되겠죠. 뭐 단기적인 투자든 중장기적인 투자든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찾아서 공략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 는 너무 선별적으로 테마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전에 2차 전지 그리고 뭐 해운주, HMM 같은 종목으로 몇백 %의 수익을 내셔서 이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얼른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팍스 명승부사 이렇게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됩니다. 뭐 휴대폰으로 보시거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이거 스캔하기 좀 귀찮으실 텐데 검색창에 팍스 명승부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나오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음식료 업종을 살펴봤고 그 전에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또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뭐 유한양행, 종근당 뭐 이런 종목들을 언급을 해 주셨었어요.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도 그대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약주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제 자금 이동이 좀 이른 것 같아요. 이것은 한 이제 아직 동트기 전의 모습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약주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신약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네. 주식들이 추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종근당이라는 종목입니다. 종근당이라는 종목을 보면요. 요 아까 제가 차트 적은 걸 좀 빼놓고도 말씀드린다면은 이 실적 자체가 뭐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불황에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실적적인 면 요즘 이제 다 기업들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종근당 우리 아이 락토 땡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종근당 건강에서 네.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 또 이제 건강식품들과 함께 신약 물질들을 쪽을 이제 활발하게 R&D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임상실험 등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마찬가지로 이런 불황에도 불구하고 58%씩 증가하고 있어요. 실적이 증가해서 이 회사가 분기에만 1,000억, 700억씩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금을 내고도 1,000억에서 972억을 버니까 이 순이익률이 엄청난 거죠. 이 회사가. 그래서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 이제 저는 이제 차트의 추세를 중요시해요. 추세를 중요시하는데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정확히 보십시오.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는데 요 볼린저 밴드와 아까도 말씀드린 일목균형표에서 이걸 뚫고 내려가기 어렵다. 저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내려가기 어렵다. 그러면 매수는 이런 가격대죠. 이런 가격대. 한 9만 원 초반대에 한 번 더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내려오지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조금 내려올 수 있지만 저는 95%의 확률로 이런 주식은 다시 올라갑니다.
95% 확률로. 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시장 자금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금들이 좀 피신해 오면서 이런 바이오주라든지 네. 또 음식료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저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 오픈 채팅방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삼양식품하고 농심도 월요일 날 네. 저점 자리 가격대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 가격을 터치하고 오늘 좀 올라가고 있고요.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마이크론 등 어제 15%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그런 실제적인 이제 실전 투자를 통해서 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그거를 제가 뭐 27년 이상 노력을 공부를 하면서요. 뭐 이제 꼭지 친 거는 알겠죠. 이제 바닥친 종목들도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음식료 업종이 이제 시작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꼭 편입이 있어야 된다 좀 말씀드리면서 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제약주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간이 좀 애매하게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좀 오르는 지금 테마들 보자면 뭐 방산주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이긴 했었는데 계속 좀 오르고 있는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방산주에서 어떤 것들이 뭐 올라가고 빅텍 있죠? 같은 종목, 빅텍. 빅텍, 근데 네, 휴니드. 전쟁만 나면은 네. 올라가는 주식인데, 이 주식도 올랐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제 주봉을 보면요, 일목균형표와 볼렌저님께서 여기서 팔으라고 나와요. 지금 5,300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차트적인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한 얘기를 저는 듣고 네. 따르는 것뿐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오르다가 지금 약간 눌리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봉에서 당장 여기가 뚫고 내려가기는 어렵다라고 나오는데 일봉에서 보면요. 이 추세가 역추세죠. 여기 역추세입니다. 그래서 반등 시마다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고요. 뭔가 아쉽게도 여러 가지 호재 요인은 있지만 이 주가가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도.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긍정적이지 않다. 휴니드라는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휴니드라는 종목도 계속 좀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제 지금 무서워요. 잘 오르고 있는데. 네. 그 오랫동안 이제 소외됐던 기업이에요. 휴니드나 이런 쪽도 뭐 좀 저는 더 오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차트를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면 이제 제 우주 돌파 차트인데요. 네. 아직 우주 돌파가 되지 않았어요. 최고 11,200원까지의 상승은 있을 수 있다. 근데 거기 오면은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네. 뭐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더라도 이게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자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1억이에요. 회사가 돈을 잘 못 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산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냥 실적적인 부분만 체크를 하고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요. 휴니드는 요 종목만 좀 더 상승이 있을 것처럼 저도 느껴져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한 11,000원이 한계인데 그 이후에는 다시 하락한다라고 나오니까 이번 상승을 이용한 뭐 매매 전략이지. 그 이후 삼양식품처럼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빠져서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좀 좋게 봅니다. 네. 미국 주식까지. 자, 오늘 다양한 테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반도체 일부,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과 제약 바이오, 마지막 방산주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픈 채팅방에서 더 나눠드릴 테니까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